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제네시스 G80 지난달 국산차 판매량 4위였습니다. 와, G80이 4위라니 정말 대단하죠? 계속해서 결함 논란 같은 것들이 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팔리는 걸 보면 현대가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론 또 G80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동급으로만 놓고 비교해보면 국산차 중에선 G80을 대체할 마땅한 자동차가 없거든요. 후륜구동 베이스의 2세그먼트 프리미엄 세단 다 수입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동급으로만 비교해보면 마땅한 경쟁자가 없는데, 요즘 계속해서 G80 살 바에 이거 사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차가 있죠. 바로 기아 K9입니다. 똑같이 후륜구동 베이스의 고급 세단인데 K9은 플래그십 세단이고 G80은 그보다 한 체급 아래죠. 순 가격만 놓고 비교해보면 급이 높다 보니 K9이 조금 더 비싸기도 한데, 계속해서 G80과 비교되며 K9의 가성비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가격은 K9이 G80보다 더 비싸지만 K9은 인기가 없어서 할인폭이 크다는 게 핵심이었죠. 할인가로 놓고 비교해보면 두 차량 가격이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K9이 더 저렴해질 수도 있는데요. 한 체급 더 높은 차를 더 저렴하게도 살 수 있으니까 G80 말고 K9을 사는 게 더 낫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제네시스 G80과 K9 어떤 차를 사는 게 더 합리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차가 동급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원부터 비교해보죠. G80은 5m를 넘지 않지만 거의 5m를 꽉 채운 2세그먼트 세단이고요. 라이벌 수입차들보다는 조금 더 차가 크죠. G80의 장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K9은 5m가 넘는 F세그먼트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길이만 놓고 본다면 K9은 G80이 아니라 같은 플래그십 세그먼트인 G90이랑 비교해야 하는데요. 물론 현대기아는 절대 하극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K9이 G90보다는 조금 짧습니다. 그 외 수치를 보면요, 너비는 오히려 G80이 10mm 더 넓고 높이는 낮고, 대신 휠베이스는 K9이 더 깁니다. 차체 크기와 경량화 부분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 무게는 K9이 사양에 따라 평균적으로 60에서 100kg 정도 더 무겁다고 보면 되겠네요. 파워트레인은 신차인 G80이 좀 더 우위에 있습니다. 기존엔 원래 G80과 K9 둘 다 동일한 3.3, 3.8 가솔린 엔진을 장착했으나 신형 G80은 다운사이징을 통해 엔진이 바뀌었죠. 기본 엔진이 직렬 4기통 2.5L 엔진으로 바뀌었고요. 대신 상위 엔진은 오히려 배기량을 좀 더 늘려서 3500cc급이 되었습니다. 동급 기준으로 놓고 비교해보면 사실 출력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고, 그보다는 연비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아까 가격대가 절묘하게 겹친다고 했었죠. G80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K9을 보고 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가격입니다. 기본 트림을 살펴보면요, K9 가솔린 3.8 플래티넘 후륜구동 트림은 5,437만원, G80 가솔린 2.5 터보 후륜구동 트림은 5,247만원입니다. 기본 가격이 약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중요한 건 K9의 폭풍 할인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전 트림의 기본 3% 할인 적용되고요. 그러면 167만원이 절약되고, 실구매가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두 차량의 가격 갭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 K9은 재고차나 전시차, 이번 달 내로 빠르게 출고하면 받을 수 있는 얼리버드 할인 같은 것도 있어서, 만약 할인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적용해보면 1000만원 정도를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수입차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할인폭인데, 실구매가가 4,700만원대, 중고차도 아니고 새차가, 이거 충분히 혹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풀옵션 기준으로도 한번 비교해보죠. G80 2.5 가솔린 기준 풀옵션 가격은 이 정도입니다. 실구매가는 8천만원이 훌쩍 넘어가죠. K9도 살펴보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가격 기준은 G80보다 실구매가가 26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하지만 할인을 최대한으로 적용해보면 7천만원대, 무려 G80보다 1000만원 이상 저렴하게 살 수 있죠. 이거는 이제 G80 3.5 터보, K9 3.3 터보로 가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체급 차이가 나는 차량이라서 비슷한 가격이라도 충분할 텐데, 오히려 더 저렴하니 K9의 가성비가 매우 돋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구매자 입장이 되어서 두 차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K9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인기 좋은 트림은 3.8 가솔린 베스트 셀렉션 1 사륜구동 모델인데요. 중간급 트림인데 어지간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고, 차량 순수 가격이 6천만원 수준이니 가성비가 매우 좋죠. 5m가 넘는 후륜구동 플래그십 세단이 6천만원이면 아주 저렴한 겁니다.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을 땐 실구매 가격이 6,400만원대 후반 정도가 나오네요. G80을 K9과 같은 트림 수준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일단 2.5 엔진에 사륜구동을 추가하고요. K9과 같은 19인치 타이어,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랑 후측방 모니터를 추가해야 하니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도 추가해야 합니다. 그러면 옵션가를 포함한 G80의 실구매 가격은 6,300만원 정도. K9보다 150만원쯤 저렴한데, 자 이제 K9 할인을 적용해보죠. 현금 할인 3% 186만원까지고요. 2월 이전 생산분은 9% 557만원, 여기서 크게 빠집니다. 전시차 조건까지 적용하면 200만원 추가 할인, 얼리버드 2% 해서 124만원, 여기에 50만원 캐시백까지 받으면 K9의 실구매가는 5,200만원대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G80과 비슷한 사양을 1000만원 이상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히 혹할만 하지 않나요? 혹시나 재고차나 전시차는 찝찝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 할인 3%와 얼리버드 캐시백만 받아도 G80보다 300만원쯤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차를 구매하면 G80 대비 빠지는 옵션 없을까 해서 옵션 비교도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주요 사양들을 모아봤는데요. 풀 LED 헤드램프, 이거는 차급이 있다 보니 둘 다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어 있네요. 이중접합 글라스나 자외선 차단 글라스 역시 두 차량 모두 적용되어 있고요. 계기판은 G80이 1인치 더 큽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워크인 디바이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주행 모드 제어 시스템 둘 다 적용되고요. 독립 제어 프로토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오히려 G80이 조금 빠지네요. G80은 기본 9스피커가 적용되는 반면 K9은 크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14개의 스피커가 존재합니다. 반자율 주행과 관련된 사양들도 당연히 다 있고요.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에어백 개수입니다. G80은 10개, K9은 9개. 내비게이션 사이즈도 G80이 14.5인치로 K9의 12.3인치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것도 K9에서는 누릴 수 없는 기능이네요. 큰 사양 차이는 이 정도고요. 뒷자리에 중요한 분을 더 자주 모신다던가 하면 할인받은 금액을 이용해서 300만원짜리 VIP 시트를 옵션으로 추가해도 좋고요. 아니면 프리미엄 컬렉션, 내장재나 시트 가죽 소재들이 변경되고 무드램프가 적용되는 이런 옵션들을 넣는 것도 좋겠네요. 프리미엄 컬렉션이랑 VIP 시트를 모두 다 넣고 여기에 욕심을 좀 부려서 렉시콘 사운드까지 넣는다고 해도 할인을 최대한으로 적용하면 실구매가가 6천만원으로 딱 맞아 떨어지니 K9의 가성비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K9 요거 디자인만 좀 더 훌륭했으면 정말 괜찮았을 건데 안타깝기도 하네요. 자, 하지만 선택은 언제나 소비자분들의 몫이라는 거. 제네시스의 신차 프리미엄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 등급 높은 차를 구매할 것이냐, 이건 각자의 취향에 따라 갈리는 선택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나을지는 댓글로 한번 토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 정차할 때마다 심한 진동이 생긴다는 중대한 결함이 이슈가 되는데도 인기 모델들의 인기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